호르몬제는 자궁이 있는 사람하고 자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개가 다 있는 복합제제를 먹고, 왜냐하면 자궁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궁 내막암으로부터 자궁을 보호해야 되니까 탈락시킬 수 있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넣어주는 거고, 자궁이 없는 사람은 자궁 내막암을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단일요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방암 위험도 높아요? 이게 더 높아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르몬제를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 원장님 병원에서도 진짜 이런 말들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거의 100명이 오면 99명이 다 얘기를 하세요. 호르몬제 먹으면 유방암 걸리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거의 90% 이상이 다 얘기하시죠. 그럼 주저하시겠네요, 많이. 많이 주저하시죠. 그래도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이제 호르몬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예전보다는 설명드리기가 약간 용이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호르몬제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는 인식이 아직은 좀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 호르몬제의 위험성, 여러 논문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제의 좋은 효과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망률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사망률이 유방암 사망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치매 위험도 증가하고요. 그러니 이 영상만큼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49.9세입니다. 50세죠. 50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51세,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세. 비슷하긴 하죠. 50세 전후. 근데 저희가 1, 2년 정도 더 빠르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만큼 증상들이 더 빨리 오고 갱년기 증상이 일찍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갱년기 증상은 45세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는 40세 중반부터 치료하는 게 맞아요. 폐경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폐경의 정의가 마지막 생리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을 폐경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분들이 그럼 폐경 된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증상이 시작되면은 호르몬 치료를 바로 합니다. 그게 빠르면은 40세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5세 이전에 폐경되는 게 조기 폐경인데 45세부터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원장님, 그러면 증상이 생길 때부터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내가 갱년기 증상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대표적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이 100가지가 있대요. 100가지가 넘는데요. 놀랍죠? 머리 쪽을 보면요. 안면 홍조, 발한. 이게 제일 많이 나는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기억력 감소, 우울증, 치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 건조. 이게 다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이에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주 대표적인. 눈 건조, 시력 저하. 그 다음에 청력 저하. 그냥 다 나빠지는 거. 그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머리 여기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는 거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입맛 저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면 LDL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관절통, 그 다음에 여기 자궁이 있고 자궁 앞에 방광이 있죠. 야간요, 빈뇨, 질건조증, 그 다음에 뭐 무릎 아프고 손 아프고,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많이 감소해요. 탈모 생길 수 있는데 호르몬제를 먹어도 탈모가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복부 비만. 왜 복부 비만이 폐경 후에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사율도 떨어지긴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95% 이상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비가 떨어지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하고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복부에 있던 지방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에스트로겐을 더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세포 자체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엄청 많은데도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치료 이꼴 유방암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근데 유방암은 1000명당 한두 명이 생기거든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 10,000명당 8명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걸 환산하면 어때요? 1000명당 한 명
1000명도 안 되죠. 1000명이라고 쳐요. 이거를 더하면 호르몬 치료를 안 하는 사람이 1000명당 한두 명 생기잖아요. 유방암 치료를 하면 1000명당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생기는 거예요. 2002년에 미국에서 WHI 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다. 근데 그 논문에 대상군이 63세였어요. 평균 나이가. 지금 쓰지 않는 호르몬제를 썼고 발표가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때 한참 호르몬제를 쓸 때였으니까 다시 또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을 했더니 폐경 직후 60세 이하 5년 이하의 호르몬 치료는 오히려 유방암의 이완율을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하죠. 이게 굉장히 장기적이고 나이도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한 거고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50세 내외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호르몬제 쓰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호르몬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성숙시키다가 레벨이 떨어지면서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제는 자궁이 있는 사람하고 자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궁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개가 다 있는 복합제제를 먹고 왜냐하면 자궁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궁 내막암으로부터 자궁을 보호해야 되니까 탈락시킬 수 있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넣어주는 거고 자궁이 없는 사람은 자궁 내막암을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단일요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방암 위험이 높은 거예요? 이게 더 높아요. 왜냐하면 유방암의 원인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에스트로겐이 아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프로게스테론이다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럼 자궁 적출이 되신 분이 단일요법을 쓰게 되면은 암 위험이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오히려 유방암이 낮춘다고 돼 있어요. 유방암 확률이. 자궁이 없는 사람은 자궁도 있고 자궁 경부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 띄어요. 자궁 경부까지. 질만 남기고. 애초에 자궁암이나 자궁 경부암이 걸릴 수가 없겠네요. 걸릴 수가 없죠. 다 띄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남겨놨었어요. 자궁 경부를. 지금은 다 띄어요. 자궁 경부까지. 그러면 자궁을 적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궁이 없는 게 훨씬 좋죠. 예, 자궁이 없는 게.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작년에 자궁을 적출했어요. 왜냐하면 자궁 근종이 있었는데 자궁 근종이 이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유방이나 자궁에 이렇게 좋은 소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혹이 있을 때 터키아 소견이 보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일 확률이 높거든요. CT 판독에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독이 된 거예요. 건강검진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했죠, 저는. 그리고 예방적으로 난소도 다 띄었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의사의 입장이고 제 개인적인 네네네네. 의견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부분이 많이 개선되셨나요? 이제 자궁 근종이 크다 보니까 생리량도 많고 빈혈도 있고 네. 빈혈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없고 많이 약해지죠 몸이. 거기다가 이제 자궁이 이제 커지면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야간요, 빈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내 몸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건강해졌다. 밤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고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 자궁 조출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미뤘을까? 왜 망설였을까? 진작할 걸.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만약에 자궁이 있는 분이에요. 복합제제를 그럼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래도 좀 암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복합제제 드시는 분이나 복합제제를 안 드시는 분이나 다 유방검진하고 자궁 경부암검진을 해요. 자궁 경부가 없어도 자궁 경부를 띈 자리에서 2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암 검사 하거든요. 왜냐면 아주 적은 경우지만 자궁 경부를 띈 자리에서도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궁 있는 분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초음파, 그다음에 자궁 난소 초음파, 자궁 경부암 검사 1년마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유방암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복합제제를 쓰시면 유방암 확률이 1.5배 정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르몬제를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호르몬제를 먹으면 아까 제가 100가지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모든 약은 득과 실이 있어요. 이 호르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가지를 얻고 한두 가지를 잃는다면 먹는 거예요. 모든 약이 100가지, 10가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가지를 얻으면 한두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으로 더 사망률이 높으니까. 골다공증,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제일 큰 병은 이거죠. 그다음에 우울감 이런 걸 다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득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원장님,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호르몬제를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대답은 세모.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호르몬 치료는 끊을 수 있어요. 끊었다가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주 먹고 끊고 하면 오히려 혈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끊었다 먹었다 뭐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거래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증상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은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돼요. 그랬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단기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먹으면 고혈압 약처럼 고지혈증 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드세요?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5년 정도인데, 예전에는 수명이 6.25 때만 해도 50세, 60세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50세 표경이 되고 평균 나이가 이제 예상 수명이 80세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100세까지 살 수가 있으면 50평생을 갱년기 상태로 살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자니까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삶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짧게 앓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폐경기 이후 시대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지금은 100세까지 사용하자, 문제가 될 게 없잖아, 이런 트렌드예요.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추천하는 나이가 폐경 되자마자 50세 전후에 5년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추천하는 치료 기간은. 근데 이제 폐경되고 호르몬 치료를 안 하고 10년이 경과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유방암하고 혈전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해요. 10년 이상 안 했는데 갑자기 호르몬제를 쓸 경우에는.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단기간 저균용량의 호르몬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갱년기 증상이 5년 정도 힘들고 이후에는 없는 게 아니라 한 5년 있다가 이제 없다가 드물게는 80세 이후에 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발한, 홍조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적은 용량으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감안 해야지. 검사도 하고 추적 관찰 하면서 써야죠.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유방암이 급속도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1000명당 한두 명, 호르몬제를 먹으면 1000명당 두세 명꼴로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호르몬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폐경 직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지금 10년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시작할 것, 증상에 맞는 올바른 약물을 선택할 것, 유방암 검사라든가 자궁암 검사, 정기검진을 잘 받을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안전하게 호르몬제를 쓸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0대 이후 30년을 건강하게 사는 것,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